와룡공추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공식 카페에서 저희 이제 최근에 무방을 지금 새롭게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바로 지금부터는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하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하반기 윤곽들은 조금씩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반기 영상, 그러니까 하반기 예상들 분석돼 있는 내용들 이렇게 잘 보시면서 혼자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이 텔레그램 정기 구독방 같은 경우에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전일 정보,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전체 시장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 그날 시장의 상황에 대한 얘기 등등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조금 더 이 중요한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혼자 매매가 어려우시거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VIP 방에서도 지금 새롭게 이제 이 시장 어려운 구간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아마 이 구간이 지나도 난이도는 좀 꽤 높아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7월 11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지난주 어제도 뭐 일부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고용은 예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분명히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둔화 폭이 좀 제법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둔화 폭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러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연준의 어떤 지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기조가 한동안 조금 약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쪽에 기대감이 있었고, 저도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산을 잘 넘어야 된다, 두 번째 산을 잘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제대로 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 고용보고서가 견조하게 발표가 되면서, 일단은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의 75bp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90%대 위로 확실히 올라서는 모습. 사실상 75bp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물론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FOMC 직전에 이 CPI 발표가 되고 기대 인플레 발표가 되고 요거 가지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번 달도 일단 이번 주에 그러니까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이번 주에 이 CPI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의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75bp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이 추정치의 경우에 지난주 발표했던 게 그러니까 2.1에서 지난주에 1.9까지 조금 축소되는 역성장의 폭이 축소되는 모습이었는데, 금요일 날 발표될 때 마이너스 1.2까지 또 크게 내려오면서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제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2년물 단기 금리는 일단 0.75%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예상 속에 상승률이 제법 컸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올라가는, 그래서 금리 역전이 된 상태에서 그 역전 폭은 조금 더 넓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10년물, 그러니까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안전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흐름은 계속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도 약간 지금 줄어들기는 했으니까, 1년, 3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여전히 비슷하게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기존 다른 위원들의 발언과 거의 흡사한 정도의 발언이 나왔고, 2%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게 만드는, 다시 이제 그때까지 그 2%가 될 때까지 끄집어 내리는 이 작업이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쪽에 얘기가 좀 있었고요. 라파엘 로스틱 연은, 그러니까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이번 7월 금리 인상은 75bp 인상을 지지한다. 다만 경제에 크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인플레가 잡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가능성 충분한데, 이제 그렇게 보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올 연말 금리는 3% 정도대로 맞추는 게 맞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점도표상에 있는 게 3.25에서 3.5잖아요. 이제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속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나올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3% 금리 인상이라고 그러니까 올 말 연말 금리를 3%로 만든다라는 얘기는 요번에 0.75를 만약에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75가 남아 있는데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3.5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75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1.75죠. 미국의 금리 상단이 1.75에서 만약에 이번에 0.75를 또 올리게 된다면 2.5%가 되죠. 근데 연말 금리를 3%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금리가 0.5 정도 남아 있습니다. 0.5%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연준, 이번 7월이 지나고 나면 9월, 11월, 12월 세 번 남았잖아요. 세 번 남았는데 0.5다? 그러면 보통 한 번씩 올릴 때 베이비 스텝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0.25니까 그러면 한 번은 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요번에 0.75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에 0.5를 못 올릴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한 번은 쉬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그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몇몇 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일단 오전에 시작 전후에 발표가 됐던 1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 같은 경우는 좋지 못했죠. 적자 계속 유지가 됐고, 수출 증가폭 조금 떨어졌고, 수입 증가폭은 늘어났고,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실적이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는데, 문제는 현재 실적 자체도 문제겠지만 2분기 실적 자체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종목들에 더 중요한 거는 3분기, 4분기의 컨센이다. 3, 4분기 컨센이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상황. 그렇다면 증권사들의 어떤 목표치, 시장의 목표치 이것들이 하향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에 대한 충격이 일부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진행이 되게 될 이 CPI, 그러니까 발표되게 될 CPI,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13일 날 이 바이든 대통령 중동 순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한 주고, 이 이벤트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구간이 조금 더 빨라지거나 조금 더 딜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올 하반기의 분위기가 또 조금 어느 정도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나스닥 사실 굉장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건 분명한데 지난주 내도록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 더군다나 빅 이벤트들을 앞둔 상황이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번 주 주 초반은 조금 조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같으면 위아래가 다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차트상으로 보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확실히 높은 차트이긴 합니다. 차트상으로는 지금 더 올라가야 되는, 여기까지는 일단 한번 가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주 초반은 조금 눌림이 나오면서 11,300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지 테스트가 나온 이후에 이벤트 소화하고 그에 대한 흐름이, 방향이 결정이 나지 않을까. 빠르면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넘어가면서 이제 수요일 목요일 넘어가면서부터 방향을 위로 잡아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번엔 산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산인데 이 산을 고용보고서처럼 제대로 잘 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또 덜컹거림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덜컹거림이 여기 이 자리나 이 자리를 이탈할 만큼의 덜컹거림은 아닐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 충격을 지금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라인은 안 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요런 게 있죠. 요런 거. 만약에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번 이벤트를 제대로 넘지 못했을 경우, 최악의 경우 요렇게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번 산을 나름대로 견조하게 잘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 12,000포인트 돌파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루하루 예상은 조금 쉽지 않고, 주 초반 눌림 이후에 주 후반 이벤트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결정이 날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우리 시장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면, 현재 시장의 상황이 아침에 일단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강보합권 출발을 했고요. 이건 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장 출발하자마자 한번 강한 눌림이 나왔는데, 요건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에 대한 결과로 한번 눌림이 나왔고요. 이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제법 괜찮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1% 가까운 상승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증시 급등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2% 전후에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이 오늘 이제 어제 참의원 선거 이후에 오늘 결과가 대체적으로 거의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제가 어제도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이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해서 개헌을 할 수 있는 선까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시다 총리의 당장의 어떤 정책적인 힘, 탄력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외교 관계,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한일 관계 개선에서 조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연합정권, 자민당을 비롯한 연합정권의 보수, 그러니까 여당이죠. 여당 친여 성향을 가진 이 의원들의 수가 3분의 2는 넘어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걸로 보면 3분의 1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평화헌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도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반발을 좀 살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친일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는 또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조금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 외교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이 반등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저희 방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의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 코스닥의 매도는 제법 나오고 있는 상태고, 코스피나 선물은 매수 우위이지만 제한적이다. 매우 제한적이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또는 내일 조정이 나와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요. 조정이 나와야 되는 날인데, 다만 그 조정이 뭐 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견조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눈치 보기 때문이죠. 우리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 지표들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 국제 유가의
이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줄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치 보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적으로는 지금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황, 오히려 13일 날 금통위에서의 빅스텝 가능성 때문에 조금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 지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 역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조정이 나와서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눌림도 일정 정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지금 중립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눈치 보기가 전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확진자가 지금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리오프닝 섹터들 지금 눌림이 좀 나오고 있고, 지난주 심리적 이 수급 왜곡이 있었던 풍력 섹터들이나 조선 섹터들도 조금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착 가능성, 이 병에, 이 성병의 정착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관련주들 움직임이 조금 괜찮은 모습이고, 리비안 2차 전지 관련주들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현재 바이오도 괜찮고 2차 전지가 조금 괜찮다 보니까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금 조금 더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영상 컨텐츠 섹터들도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이거 중요하다고 계속 체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 매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매수 우위에 있다라는 거, 오후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완전히 떠나가는 상황은 아닐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매도 상위 쪽에서는 LG화학 정도 눈에 띄는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신화인터텍, 한국 BNC 정도가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시젠, 현대사료, 미코바이오메드, LNF, 원준, 조광, SM, 시노펙스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차트상으로 보면 우리도 지금 위아래가 다 열려 있는 상황에서 21선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윗꼬리단 음봉을 만들고 마감을 했다. 일단 조정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건 맞고요. 다만 우리는 지금 미국에 비해서 반등폭이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일본 증시로 인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주 초반에는 아무래도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안망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경계 심리가 굉장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물론 하단도 밑으로 조정의 이 폭도 제한적일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번 주에 이 이벤트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금통위의 빅스텝 여부,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I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면 시장 안정을 조금 더 뒤로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